자, 오늘 소개해드릴 채무자는 채무가 대략 7,100만 원 정도 있으셨고요. 이분 여성분인데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복귀할 직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였죠. 자, 채무 발생 경위. 이분은 왜 채무가 생겼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분은 2020년에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코로나가 전파가 됐었거든요. 이분이 재직하시는 학원이 휴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분이 휴직을 하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육아휴직까지 이어지게 됐던 거고요. 남편은 치킨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남편 혼자서 공과금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부담하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여성분이 남편분한테 말도 못하고 대출을 계속 받아서 남편을 도와주다가 어느새 매달 갚아야 될 대출 원리금 이자가 매월 150만 원에 이르게 되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당시에 이때부터 채무가 발생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많이 발생한 게 방금 보셨던 학원 같은 교육업이나 그다음 여행업 이런 데 채무 많이 발생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영업이 다 정지되면서 음식점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 그때 채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개인회생 파산하러 많이 오세요. 1, 2년 정도 힘들게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회생 파산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때 유통망 같은 게 다 멈추면서 도소매, 유통 이런 것들도 다들 힘들어지셨죠. 개인회생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법원의 기준을 보시면 정기적으로 확실한 또는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월급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매달 25일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와야 되고 확실히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 이런 건 안 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반복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영업 하는 분이 매달 뭐 25일에 돈 들어온다 이런 건 없으니까 대신 계속적으로 돈은 들어와야 되고 반복적으로는 소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원 같은 경우는 매월 같은 날 그리고 확실하게 들어와야 되고 자영업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영업이라면 음식점, 노래방 이런 것도 포함하지만 보험 영업이나 자동차 영업이나 이런 것도 포함을 합니다. 자, 우리 법원에서 소득이 없으면 회생을 해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회생을 인가해줘 봤자 소득이 없으면 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가 될 것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불이익한 거 아니냐. 변제금을 내지도 못하고 완주도 못할 사람을 개인회생을 재판을 한다는 것도 절차상 비효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회생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가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2천만 원 정도를 변제를 하시는데 이거를 3년 동안 나누어서 변제하시는 거죠. 36개월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일정한 금액을 3년 동안 변제하시는 거죠. 그리고 3년이 끝나는 순간 변제 못한 8천만 원은 탕감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변제도 없는 거죠. 1억 채무는 전부 탕감받게 되는 거죠. 대신 하나도 변제하지 않고 내 채무를 전부 탕감받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법원에 환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채무도 다 없애주시고 0의 상태로 만드는 거죠. 플러스 될 것도 없고 마이너스 될 것도 없는 재산도 없고 빚도 없는 제로의 상태로 만드는 게 파산입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만 변제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변제를 하시는 거니까 자기의 아파트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그대로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소득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소득이 존재하는 것인지 예매한 경우가 몇 가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육아휴직.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자녀 출산 때문에 잠깐 휴직 수당을 받으면서 직장을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휴직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게 아닌데 이런 사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방금 이분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이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니까 법원에서 바로 이런 보전 권고가 나오는 겁니다. 법원이 볼 때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불규칙적이므로 이걸로 과연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이다.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보전 권고가 나와서 저희가 답변하기를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니까 매월 150만 원밖에 못 받고 있지만 육아휴직은 9월에 종료가 되는 것이고 10월부터는 다시 정상 근무가 가능하고 이 여성분은 돌아갈 직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월 이후로 변제를 할 것이니까 다시 돌아갈 직장 세전 200에 세후 180만 원
이걸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개시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묻는 거죠. 소득이 있는가 소명을 해봐라. 지금 육아휴직 150만원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영원한 게 아니지 않느냐. 언젠가는 받다가 못 받을 건데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답변했던 게 지금까지는 150만원 육아휴직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소득 200만원에 돌아갈 직장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통과시켜 주시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소득 세전 200만원, 세후 181만원 이걸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소득 180만원에서 1인 생계비 120만원 정도 빼고 월 60만원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을 받았죠. 이분이 매월 원리금을 150만원 납부한다고 하셨는데 변제금은 60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월 변제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비교 개념인데 소득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는데 존재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몇 가지 있다 했죠. 이번에 볼 게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법원에서는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생활보조금 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이 1인 생계비 120만원을 초과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놨거든요. 이걸 정리해보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생계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사람 최소한 쌀 사 먹고 가스비 쓰라고 최소한의 생계 비용을 위해 주는 것이지 그걸로 개인회생 변제금 내라고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는 거 그래봤자 1인 생계비 120만원보다 더 적은 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돈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여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 하지 말라. 이것이 법원의 원칙인데 다만 기초수급으로 받는 돈도 있는데 다른 소득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합쳤더니만 1인 생계비 120만원보다 더 크다. 130만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자격이 있으니까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소득이 존재해야 되는데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받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게 실업수당입니다. 법원에서는 기준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개인회생을 하려면 소득, 즉 직장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직장이란 것이 언제 존재해야 되는가? 신청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되고 인가받을 때도 존재를 해야 된다. 신청하기 전에 실직한 사람은 안 되고 신청할 때 직업이 있었지만 인가 당시에 실직한 사람도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신청할 때 이때도 소득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재판 끝날 때 인가 결정할 때 이때도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실직한 사람은 할 수 없고 이때는 있었지만 이때 실직한 사람도 할 수 없고 쭉 유지가 되어야지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득이 없는 것이니까. 신청 당시에도 있어야 되고 인가 때도 있어야 되고 쭉 존재를 해야 되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내가 이미 취업을 했습니다. 실업수당을 계속 받고 싶으니까 새로 취업한 직장에 아직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양쪽으로 받는 거죠. 물론 그 자체는 약간 부정수급이나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한데 뭐 회생법원에서는 그런 거를 조사하는 법원은 아니니까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취업 신고는 이때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도 개인회생을 해달라. 이렇게 신고하면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실업 상태이지만 취업이 확정되었다. 취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그 당시는 직장이 없고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2달, 3달 뒤에 이미 들어갈 직장이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2~3달 동안은 실업수당을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몇 달 후부터는 받는 월급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소득의 공백 없이 쭉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소명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나중에 취업 계획이 있거나 말거나 어찌됐건 현재 직업이 없으니까 인정 못한다 이렇게 말할 권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취업이 확정됐다면 확정됐다고 취업 계획서를 내고 실업수당 한두 달 더 받으려고 좀 요령을 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로 출근하시는 게 한두 달 월급 더 받는 것보다 재판을 신속하고 부드럽게 통과하고 더 큰 금액인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방식이니까 개인회생을 생각하신다면 취업이 확정되어 있다면 빨리 출근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오늘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채무 발생 경위가
코로나 때 학원이 휴업을 하면서 일을 쉬기 시작해서 육아휴직까지 이어져서 그 사이에 생활비 채무가 많이 발생했다. 개인회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없으면 파산을 하셔야 된다. 오늘 의뢰인처럼 육아휴직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복직이 확실시된다. 요걸 소명, 내가 소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걸 소명해서 개인회생을 통과하면 되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 기초수급 수당에 알바 한 개 추가해서 두 개 합쳐가지고 1인 생계비 120만 원 이상이 된다. 이렇게 소명하면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지금 실업 상태여서 실업수당 받고 있는 사람은 비록 실업수당을 받고 있지만 별도로 이미 취업한 곳이 있다고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실업수당이 끝남과 동시에 출근할 회사가 이미 정해져 있다. 확정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해서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사례가 있다. 다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실업수당 한두 달 때려치워도 빨리 좋은 직장 가서 출근하면서 회생 재판을 신속하고 부드럽게 통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영상이 코로나 때문에 채무가 발생한 것을 지금까지 참고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게 되신 분들, 그리고 육아휴직 중이거나 기초수급자이시거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개인회생을 통과하기 위한 소득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